1997년,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누군가는 압구정동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고, 누군가는 사랑하는 가족과 주말 예능을 함께 시청하던 가장 평온했던 시대였습니다. 1997년 11월 21일, 이 날짜가 우리에게 태풍의 시작이 될 거라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드라마 태풍상사는 이처럼 평온한 일상을 송두리째 앗아간 시대의 경랑을 정면으로 담아냅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시대의 폭풍은 한 중소기업, 태풍상사의 가장 찬란하고 가장 무지했던 청춘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극적인 시대의 태풍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태풍상사가 보여주는 1997년의 모습. 그 배경에는 정부가 구제금융을 신청하기 훨씬 전부터 터져나오고 있던 대한민국 경제의 이상 징후가 숨어 있었습니다. 1997년 상반기, 언론과 국민들은 대한민국 경제는 문제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재벌 기업들이 서서히 무너지는 시기였죠. 한보철강, 삼미그룹, 기아자동차 같은 대기업들의 연쇄부도 소식은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폭풍의 섬뜩한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주인공 강태풍이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을 때 그의 아버지 강진영 사장이 이끄는 태풍상사 같은 중소기업들은 이미 차가운 터널 속에 들어서고 있었던 거죠. 어음은 휴지 조각이 되고 은행은 대출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강태풍은 1997년 가장 자유로운 청춘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회사가 있다는 든든한 배경, 강남 오렌지족이라는 타이틀 아래 자유를 만끽했죠. 하지만 시대의 폭격은 강태풍의 가장 사적인 공간을 무자비하게 강타했습니다. IMF가 몰아친 후 태풍상사는 존폐의 기로에 섭니다. 회사 부도는 곧 강태풍이라는 청춘의 모든 기반을 허무는 사건이었죠. 집이 파산해 야반도주하는 친구에게 자신이 가진 돈과 돈 될 만한 물건을 건네주고 걱정하는 마음은 태풍의 내면 깊숙한 곳에 인간적인 가치가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태풍의 낭만 시대가 경랑의 소용돌이에 막 진입했음을 알리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리고 시대의 가장 잔인한 폭격은 태풍의 아버지, 강진영 사장의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평생 회사를 일궈온 9세대 가장에게 IMF는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닌 자신의 삶 전체가 부정당하는 극한의 절망이었을 겁니다. 결국 강태풍은 아버지의 죽음과 병실TV에서 흘러나오는 국가부도 속보를 동시에 마주합니다. 이 극적인 장면을 통해 시대적 재앙이 한 개인의 삶을 어떻게 단숨에 무너뜨리는지를 가장 선명하게 각인시킵니다. 철없던 강태풍의 낭만 시대는 이 시대의 폭격 앞에서 완전히 막을 내린 것입니다. 시대의 폭풍은 강태풍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회사를 정리하려 했던 태풍은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과 태풍 상사 직원들의 끈끈한 연대를 보며 각성하는 계기가 되죠. 특히 경리 오미선이 전하는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과 비밀 금고에서 찾은 자신의 통장 편지 속 메시지는 태풍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꿉니다. 결과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다. 우리들이 꽃보다 더 향기롭고 돈보다 더 가치 있다. IMF가 모든 가치를 돈과 성공으로 환원시킬 때 태풍의 아버지는 사람의 가치를 남겼습니다. 이 유산을 물려받은 강태풍은 비로소 철없는 오렌지족의 껍질을 벗고 돈도 직원도 할 것도 없는 무역회사의 사장이 됩니다. 이 시대의 거대한 태풍에 맞서 책임감과 의리라는 가장 인간적인 무기를 들고 고군분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IMF의 폭풍은 강태풍이라는 철없는 청춘에게 너무나도 잔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잔인함은 역설적으로 그를 진짜 사장으로 만들 것입니다. 태풍상사는 아버지의 유언처럼 사람의 가치를 붙잡고 버티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절망의 시대에도 희망과 연대를 잃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드라마 태풍상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궁극적인 메시지일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삶에도 예기치 않은 시대의 태풍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때 드라마 속 강태풍이 사람의 가치를 믿고 꿋꿋이 버텨냈던 것처럼 우리 모두 각자의 삶에서 진정한 주인으로 거듭나기를 럼빌스가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작품과 빌런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